서연알, 이 결혼만 하면 아버지 빚은 전부 없어질 거다. 그럼 전 딸이 아니라 빚 대신 넘기는 사람이네요. 그날 나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빚을 대신한 조건으로 재벌가에 넘겨진 이름이었죠. 그리고 첫날 밤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무능하다고 비웃던 그 남자, 그 침묵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감춰진 계획의 시작이었을까요? 과연 이 결혼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축하를 받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교환이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집 사람입니다. 하얀 드레스가 무겁게 느껴진다. 부케를 든 손에서는 땀이 흐르고 입가에 억지로 만든 미소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때리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다. 이 순간을 꿈꿨던 적이 있었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평생을 약속하는 그런 결혼식을 상상했던 적이. 옆에 선 남자를 본다. 이도윤. 재벌가의 차남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 그의 표정은 무덤덤하고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하객석을 훑는다. 아버지 박진수가 보인다. 그의 얼굴은 안도감으로 가득하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있던 그날.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보증을 잘못 썼어. 채무는 8억이었다. 아버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 채권자들이 집 앞에 몰려왔고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다. 서연은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신의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대출은 한계에 다다랐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제안이 들어왔다. 이 씨 집안의 중매쟁이를 통해서 결혼만 하시면 모든 빚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살아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명확했다. 혼인신고와 동시에 채무는 전액 변제. 대신 서연은 이 집의 며느리로서 조용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랑은 없었다. 선택권도 없었다. 서연은 이도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사진 한 장, 통화 한 번 없이 결혼식장에 섰다. 주례가 선언한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진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피로 연장으로 이동한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넨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이도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 그는 사람들과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 악수를 청하는 손을 받을 때도 시선은 바닥을 향한다. 이상하다. 서연은 그를 관찰한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사교적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도윤은 사람들을 피하듯 행동한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한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하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파트에 도착한다. 30평대의 깔끔한 집. 가구는 이미 배치되어 있고 생활용품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 서연은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본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인생.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짐은 제가 옮겨둘게요. 피곤하시면 먼저 쉬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부드럽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른다.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거울을 본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창백하다. 눈가에는 피로가 그대로 드러난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물 한 잔 놓고 갈게요. 이도윤의 목소리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문 밖에 발소리가 멀어진다. 시계를 본다. 밤 11시. 하루가 지나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다. 아침에 입었던 드레스, 식장의 불빛, 하객들의 얼굴. 모든 게 현실이지만 현실 같지 않다. 핸드폰이 울린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서연아, 정말 고맙다. 아빠가 평생 갚을게.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답장을 보내지 않는다. 이 결혼은 거래다. 사랑도 선택도 기대도 없는 거래. 서연은 눈을 감는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두렵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서연은 눈을 뜬다. 낯선 천장, 낯선 침대. 현실이 다시 밀려온다. 거실로 나온다. 이도윤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다.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다. 아침 드세요. 그의 말투는 어색하지만 정중하다. 서연은 마주 앉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한다.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 들린다. 서연은 슬쩍 그를 관찰한다. 이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빵을 먹는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이도윤이 말한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한다. 대화는 없지만 어색한 협력이 이어진다. 오전에 시댁 방문 일정이 있다. 서연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을 한다. 차를 타고 이동한다. 이도윤은 운전하면서도 말이 없다. 라디오도 켜지 않는다. 가족들이 어떤 분들인지 미리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어머니는 엄격하세요. 형은 바쁜 편이고요. 짧은 대답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저택에 도착한다. 서연은 긴장한다.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선다.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다. 김연아, 이도윤의 어머니, 이태훈, 이도윤의 형, 그리고 몇몇 친척들. 김연아가 서연을 본다.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을 훑는다. 왔구나. 앉아. 명령조의 말투다. 서연은 자리에 앉는다. 이도윤은 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다. 김연아가 차를 따르며 말한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 알아둘 게 있어. 넌 이 집의 중심이 아니야. 역할만 하면 돼. 서연은 숨을 참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은? 김연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이태훈이 끼어든다. 어머니, 첫날부터 그러시면 애가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 형식적인 배려일 뿐이다. 김연아가 이도윤을 본다.
너는 여전히 조용하기만 하구나. 이도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다. 오전 내내 서연은 가족들의 질문과 충고를 듣는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안 행사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서연은 모든 질문에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한다. 점심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온다. 차 안에서 서연이 물어본다. 항상 저런 분위기인가요? 이도윤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한다. 네.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다. 집에 도착한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쉰다. 이도윤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온다. 힘드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도윤이 물을 건넨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그의 말투는 위로라기보다는 조언에 가깝다. 서연은 물을 받아 마신다. 밤이 되었다. 서연은 방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 날카로운 시선. 이태훈의 무관심한 태도. 이도윤의 조용한 모습.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서연은 궁금하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자신감 있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도윤은 정반대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린다. 서연은 문을 살짝 연다. 이도윤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다. 네, 그쪽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서연은 놀란다. 통화하는 이도윤의 목소리는 낮에 봤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 차분하고 명확하다. 통화가 끝난다. 이도윤이 한숨을 쉰다.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는다.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 직감이 말해준다. 이도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이도윤의 이름을 검색한다. 기사가 몇 개 나온다. 이씨 그룹 차남, 조용한 생활 고수, 재벌가 문제야? 이도윤, 가족 행사 불참 논란.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간다. 대부분 이도윤을 조용하고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방금 들었던 통화 내용은 전혀 달랐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혼란스럽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일주일이 흘렀다. 서연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침마다 이도윤과 간단한 식사를 함께한다. 대화는 여전히 적다. 그는 출근하고 서연은 집에 남는다. 김연아에게서 연락이 온다. 오늘 오후 2시에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서연은 시댁으로 향한다. 김연아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앉아. 서연은 자리에 앉는다. 김연아가 서류를 꺼낸다. 이건 우리 집안 행사 일정이야. 매달 몇 번씩 있어. 빠지면 안 돼. 서연은 서류를 받아 훑어본다. 친척 모임, 기부 행사, 집안 제사. 빽빽하게 적혀 있다. 그리고 도윤이 일에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일은 조용히 집안을 지키는 거야. 김연아의 말투는 단호하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김연아가 차를 한 모금 들이킨다. 너도 알겠지만 도윤이는 우리 집에서 좀 특별한 케이스야. 서연은 귀를 세운다. 말도 없고 사람들 피하고 형이랑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지. 김연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다.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 좀 달라지겠지.
내가 잘 이끌어줘. 서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온다. 이도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본다. 한 달에 10번 이상의 행사, 모두 참석해야 한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인가? 한숨이 나온다. 저녁 무렵 이도윤이 돌아온다. 그는 피곤한 표정이다. 저녁 드셨어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고개를 젓는다. 같이 먹을까요? 서연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한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는다. 식사 중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오늘 어머님을 뵙고 왔어요. 이도윤이 고개를 든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집안 행사 일정 받았어요.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인다. 당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도윤의 손이 멈춘다.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본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조용하고 형분과 많이 다르다고. 이도윤은 쓴웃음을 짓는다. 늘 듣던 이야기네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왜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는 거예요? 어제 통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도윤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여기선 눈에 띄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서연은 그의 말을 곱씹는다.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도윤이 창밖을 본다. 어둠이 깔린 하늘. 이 집안에서 능력을 보이면 비교당하고 경쟁해야 해요. 형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제야 이해한다. 이도윤은 숨어 지낸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소규모 사업이요. 가족과는 무관한. 이도윤이 다시 서연을 본다. 당신은요? 왜 이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서연은 숨을 들이킨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전 빚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서 8억이 생겼고 그걸 갚는 조건으로 이 결혼이 성사됐어요. 이도윤이 눈을 크게 뜬다. 그랬군요. 둘은 서로를 본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린 둘 다 결정권이 없었네요. 이도윤이 조용히 말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린 같은 처지예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신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만 있을 순 없겠죠. 서연은 그의 말에 동의한다. 저도 그래요. 이대로 살면 평생 남이 정한 인생일 거예요. 둘은 서로를 본다.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다. 밤이 깊어간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다. 오늘 밤 처음으로 이도윤과 진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린 협력할 수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그런 생각과 함께 잠에 든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과 이도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아침 식사 때 대화가 늘어났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사소한 일상. 어느 날 저녁 이도윤이 먼저 말을 꺼낸다. 제가 하는 일 보여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준다. 소규모 IT 컨설팅이에요.
중소기업들의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어요. 서연은 화면을 들여다본다. 깔끔한 보고서,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이거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요. 가끔 외주를 주기도 하고요. 서연은 놀란다. 이도윤은 집안에서 무능력하다고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해내고 있었다. 왜 이걸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세요? 이도윤이 노트북을 닫는다. 알리면 간섭받아요. 형은 경쟁자로 보고 어머니는 집안 사업에 투입하려 할 거예요. 그게 싫으신 거예요? 네. 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와도 비교당하지 않고. 서연은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 자유를 위해 능력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은 가슴이 뛴다. 이 사람도 변화를 원하고 있다. 저도 그래요. 이 집안의 틀 안에서만 살 순 없어요. 둘은 서로를 본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날 서연은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생각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버지의 빚은 갚아졌다. 이제 서연에게 남은 건 이 결혼과 이 집안의 규칙뿐이다. 난 뭘 원하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답은 명확하다. 자유, 선택권, 내 인생. 저녁에 이도윤이 돌아온다. 그는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형이 연락했어요. 가족회의가 있대요. 서연은 긴장한다. 무슨 회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틀 후, 둘은 시댁 저택으로 향한다.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다. 김연아, 이태훈, 그리고 몇몇 친척들. 김연아가 입을 연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어. 서연과 이도윤은 자리에 앉는다. 이태훈이 서류를 꺼낸다. 도윤이, 넌 이제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와야 해. 결혼도 했고 책임감을 가질 때가 됐어. 이도윤이 고개를 든다. 전 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취미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일 말이야. 이태훈의 말투는 무시와 경멸로 가득하다. 김연아가 거든다. 도윤아, 넌 이 집안 사람이야. 이제 제 역할을 해야지. 이도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주먹을 꽉 쥔 채 바닥을 본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본다. 이도윤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진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김연아가 서연을 본다. 내가 왜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편 일이니까요. 김연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넌 며느리로서 조용히 있기만 하면 돼.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 서연은 입을 다문다.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도윤이 말한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말려들게 해서. 괜찮아요. 전 당신 편이에요.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처음으로 눈에 힘이 실려 있다. 전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도울게요. 우리 함께해요.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는다. 협력자로서, 동료로서. 그날 밤 둘은 거실에 앉아 계획을 세운다.
우린 증거가 필요해요. 서연이 말한다. 증거요? 이 집안이 어떻게 당신을 대해왔는지, 어떤 부당한 일들이 있었는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해요.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떠날 때 정당하게 떠날 수 있어요. 둘은 서로를 본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다음 날부터 서연과 이도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연은 집안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귀를 열어둔다. 가족들의 대화, 친척들의 수군거림. 도윤이는 언제쯤 제 몫을 할까? 형이랑 비교하면 참 안타까워. 결혼했으니 이젠 달라지겠지. 서연은 이 모든 말을 기억한다. 이도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시선을 견뎌왔는지. 이도윤은 회사에서 받았던 부당한 제안들을 정리한다. 형이 보낸 이메일, 어머니의 압박 전화 녹음. 이거 괜찮을까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저도 기록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결혼 계약서요. 제가 빚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였다는 증거. 이도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버지가 서명한 서류가 있어요. 저도 그걸 가져와야 해요. 서연은 다음 날 친정에 간다.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준다. 서연아, 잘 지내니? 네, 아빠.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아빠, 그때 서류 아직 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는다. 왜? 필요해서요. 보관하고 싶어서. 아버지는 망설이다 서류를 꺼내준다. 서연은 그걸 가방에 넣는다.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아요, 아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하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이도윤에게 보여준다. 이게 제 결혼 계약서예요. 이도윤이 서류를 읽어내려간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둘은 서로의 상처를 나눈다. 이도윤은 가족의 무시와 압박을, 서연은 빚과 강제된 결혼을. 우린 정말 같은 처지네요. 이도윤이 조용히 말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해요. 며칠 후 이태훈이 다시 연락한다. 도윤아, 결정했어? 이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한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생각할 건데? 이미 충분한 시간 줬어. 한 달만 더 주세요. 이태훈이 한숨을 쉰다. 알았어. 근데 그 후엔 답을 들어야 해. 전화가 끊긴다. 이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한 달이에요. 충분해요. 우린 그동안 준비하면 돼요. 서연과 이도윤은 계획을 구체화한다. 증거 수집, 법률 자문, 독립 준비. 둘은 밤마다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깊어진다. 당신은 이 일이 끝나면 뭘 하고 싶어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생각하다 대답한다. 제 사업을 키우고 싶어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멋지네요. 당신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인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도윤이 미소 짓는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함께 찾아가요. 한 달이 흘러간다. 서연과 이도윤은 모든 준비를 마친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한 달이 지났다. 이태훈에게서 전화가 온다. 도윤아, 오늘 저녁 집으로 와.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이도윤은 서연을 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같이 갈게요. 저녁 무렵 시댁에 도착한다. 거실에는 김연아와 이태훈이 앉아 있다. 분위기가 무겁다. 앉아라. 김연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진다. 둘은 자리에 앉는다. 이태훈이 서류를 밀어보낸다. 여기 사인만 하면 돼. 내일부터 출근하는 거야. 이도윤은 서류를 보지 않는다. 그저 형을 바라볼 뿐이다. 전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김연아가 차를 내려놓는다. 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도윤아,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 집안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전 이미 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난 같은 일 말고. 김연아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연은 긴장한다. 이태훈이 끼어든다. 도윤아, 형 말 들어.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전 제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태훈의 말투가 날카로워진다. 무시와 비웃음이 섞여 있다. 넌 평생 이 집 그늘 아래서 살았잖아. 형이 다 해놓은 길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도윤의 주먹이 떨린다. 서연은 그의 손을 살짝 잡는다. 김연아가 서연을 본다. 너는 남편이라도 좀 설득해. 며느리 역할이 뭔지 모르니? 서연은 숨을 들이킨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저는 남편 편입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진다. 김연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뭐라고?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김연아가 냉소를 흘린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빚 때문에 여기 온 애잖아. 서연의 얼굴이 굳는다. 이도윤이 일어선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이 애는 돈 때문에 온 거고, 넌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였어. 이도윤이 김연아를 똑바로 본다.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연아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도윤이 이렇게 대드는 건 처음이다. 넌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아닙니다. 단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태훈이 끼어든다. 도윤아, 진정해. 너 지금 너답지 않아. 쟤답지 않다는 게 뭡니까? 형이 생각하는 저는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동생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닙니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분명하다. 김연아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좋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이 집안 사람으로서 받는 혜택도 기대하지 마. 괜찮습니다. 이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둘은 거실을 나선다. 뒤에서 김연아의 목소리가 들린다. 후회할 거야.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한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오히려 시원해요. 집에 도착한다. 거실에 앉아 둘은 오늘 일을 정리한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도윤이 말한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다. 돌아갈 필요 없어요. 우린 앞으로 가면 돼요. 다음 날부터 압박이 시작된다. 김연아에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온다. 이도윤은 받지 않는다. 이태훈이 문자를 보낸다. 도윤아,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이도윤은 답장하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친척들에게서도 연락이 온다. 도윤이 정신 좀 차리게 해. 가족을 버리면 안 되지. 서연은 이 모든 압박을 지켜본다. 이도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어느 날 밤 이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다. 멍하니 창밖을 본다. 서연이 옆에 앉는다. 힘드시죠?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평생 저렇게 살아왔어요. 조용히 고개 숙이고 눈에 띄지 않게. 그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무서워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눈가가 붉어져 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함께니까요. 둘은 서로를 안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칠 후 이태훈이 직접 찾아온다. 초인종을 누른다. 이도윤이 문을 연다. 형이 서 있다. 들어가도 될까? 이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연다. 이태훈이 거실로 들어온다. 커피 드릴까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태훈은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오래 있을 생각 없어. 셋은 거실에 앉는다. 이태훈이 이도윤을 본다. 도윤아, 형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이러고 싶은 거야? 네. 왜? 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형처럼 살 수 없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굳는다. 형처럼? 그게 무슨 뜻이야? 형은 항상 경쟁하고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거야? 책임 회피하는 거야? 이도윤이 형을 똑바로 본다. 도망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형 눈엔 작게 보일지 몰라도 저한텐 의미 있어요. 이태훈은 한숨을 쉰다. 넌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맞아요. 전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태훈이 일어선다. 좋아. 내 선택이니까. 근데 명심해. 이 집안을 등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이태훈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후회하지 마. 그리고 떠난다. 문이 닫힌다. 이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서연이 다가온다. 괜찮으세요? 네. 이젠 정말 끝이네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둘은 서로를 본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직 앞으로만 갈 수 있다. 이태훈이 다녀간 후 며칠간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서연과 이도윤은 거실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한다. 이게 전부예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메일,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서연은 자료를 하나씩 펼쳐본다. 김연아의 압박 전화 녹음,
이태훈이 보낸 협박성 이메일, 부당한 계약 조건들. 이거면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서연은 자신이 가져온 결혼 계약서를 꺼낸다. 이도윤이 그걸 다시 본다. 이건 정말 불공정해요. 당신 아버지 빚을 갚는 조건으로 결혼을 강제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시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이도윤이 서류를 내려놓는다. 우린 둘 다 선택권이 없었네요. 저는 가족의 압박으로, 당신은 빚 때문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이제라도 선택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 둘은 자료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사용할지, 언제 공개할지. 우리 목적이 뭐예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생각하다 대답한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 자료는 우릴 지키기 위한 거예요.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둘은 서로를 본다. 같은 마음이다. 며칠 후 김연아에게서 연락이 온다. 문자 한 통. 이번 주 토요일 집안 모임이 있다. 빠지지 마라. 이도윤은 문자를 서연에게 보여준다. 어떻게 할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다. 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요? 네. 이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예요. 토요일이 되었다. 둘은 시댁으로 향한다. 차 안에서 이도윤이 말한다. 떨려요. 저도요. 근데 괜찮아요. 우린 준비했잖아요. 저택에 도착한다. 거실에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다. 김연아, 이태훈, 그리고 몇몇 친척들. 분위기가 무겁다. 모두가 이도윤을 본다. 왔구나. 앉아. 김연아가 말한다. 둘은 자리에 앉는다. 김연아가 입을 연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도윤이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 이도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듣고 있다. 이태훈이 거둔다. 도윤아, 형이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 근데 넌 계속 거부했어. 이젠 가족들도 실망했어. 친척 한 명이 끼어든다.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좀 그랬지.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또 다른 친척이 말한다. 형이랑 비교하면 참 안타까워. 같은 집안 자식인데. 서연은 이 모든 말을 듣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김연아가 최후 통첩을 한다. 도윤아,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회사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이도윤이 고개를 든다. 모두를 본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거실이 술렁인다. 김연아의 얼굴이 굳는다. 그럼 넌 이 집안과 인연을 끊는 거야? 그건 어머니가 정하실 일입니다. 전 단지 제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이태훈이 비웃는다. 내 삶? 넌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이 집안 덕분에 살아온 거 알아? 이도윤이 형을 본다. 처음으로 맞서는 눈빛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더 이상 그 덕을 바라지 않아요. 김연아가 차를 내려놓는다. 소리가 크게 울린다. 좋아. 그럼 나가. 이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서연이 일어선다. 모두가 서연을 본다. 어머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연아가 서연을 노려본다. 뭔데?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저희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돈 때문에 여기 온 주제에. 서연은 숨을 들이킨다.
맞아요. 전 빚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제가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김연아가 냉소를 흘린다. 무시? 우리가 널 무시했어?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는데?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존중도 필요해요. 이태훈이 끼어든다. 존중?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서연이 이태훈을 본다. 혜택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전 아버지 빚을 갚는 조건으로 여기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가족의 압박으로 저와 결혼했고요. 거실이 조용해진다. 김연아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뭐라고? 이도윤이 일어선다. 사실이에요. 전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하신 거였죠. 김연아의 얼굴이 붉어진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전 평생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하셔서 조용히 있었고, 눈에 띄지 말라고 하셨으니 숨어 지냈어요. 근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태훈이 일어선다. 도윤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형은 제 인생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전 형처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너 지금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저희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서연을 본다. 무슨 기록? 부당한 압박, 협박성 메시지, 불공정한 계약 조건들. 전부 다요. 김연아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내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아니에요. 단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거실이 얼어붙는다. 이도윤이 서연 옆에 선다. 저희는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김연아가 말한다. 좋아. 가라. 근데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둘은 거실을 나선다.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린다. 차에 탄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다. 우리 잘한 걸까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는다. 네. 우린 잘했어요. 집으로 향한다. 차창 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인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한 달이 흘렀다. 시댁과는 연락이 끊겼다. 김연아도 이태훈도 연락하지 않는다. 서연과 이도윤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간다. 이도윤은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서연은 작은 일자리를 찾는다. 어느 날 이도윤에게 이메일이 온다. 발신자는 이씨그룹 기획실. 이도윤 씨, 이번 분기 경영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윤은 이메일을 여러 번 읽는다. 왜 갑자기 회의에 부르는 거죠? 서연도 이메일을 본다. 모르겠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부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서연은 생각한다. 그럼 가요. 근데 준비하고 가요. 둘은 며칠간 준비한다. 회의 자료를 예상하고 질문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세운다. 회의 당일이 되었다. 이도윤은 정장을 차려입는다. 떨리네요.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넥타이를 매주며 말한다. 이도윤이 그녀를 본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당신이 옆에 있으면 용기가 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둘은 이씨그룹 본사로 향한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른다. 로비에서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다녀올게요. 힘내세요. 이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탄다. 20층 회의실로 향한다. 회의실 문을 연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다. 김연아, 이태훈, 그리고 임원들. 왔구나. 앉아. 김연아가 말한다. 이도윤은 빈자리에 앉는다. 회의가 시작된다. 이태훈이 이번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질문한다. 신규 사업이 왜 부진한 건가요? 시장 분석이 부족했고 경쟁사 대응이 늦었습니다. 회의가 이어진다. 이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 그때 김연아가 이도윤을 본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두가 이도윤을 본다. 이도윤은 당황한다. 저요? 그래. 넌 IT 쪽 일한다며? 의견 좀 들어보자. 이도윤은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 입을 연다. 신규 사업이 부진한 건 시장 분석보다 내부 시스템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태훈이 인상을 찌푸린다. 무슨 뜻이야? 데이터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린다. 김연아가 말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이도윤은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쌓아온 지식을 꺼낸다. 현재 시스템은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복되고 누락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통합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태훈이 반박한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외주가 아니라 내부에서 구축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임원 한 명이 관심을 보인다. 내부 구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 이미 중소기업 몇 곳에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이도윤을 다시 본다. 김연아가 물어본다. 넌 그런 일을 해왔어? 네. 지난 5년간요. 이태훈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진다. 이도윤의 말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김연아가 임원들을 본다. 이도윤이 말한 내용 검토해 보세요. 다음 회의 때 보고하고요. 회의가 끝난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간다. 이도윤이 일어서려는데 김연아가 말한다. 도윤아, 잠깐 남아. 이도윤은 다시 앉는다. 김연아와 단둘이 남는다. 넌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해왔니? 결혼하기 전부터요. 왜 숨겼어? 이도윤이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가 원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조용히 있길 바라셨잖아요. 김연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내 아내는? 서연이요? 그래. 그 애는 알고 있었어?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연아가 한숨을 쉰다. 넌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맞아요. 전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김연아가 이도윤을 본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가봐. 이도윤은 일어선다.
회의실을 나선다. 로비로 내려온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이도윤이 미소 짓는다. 잘 됐어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서연이 그를 안는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둘은 빌딩을 나선다. 밖은 맑은 날씨다. 이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다. 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이도윤에게 다시 연락이 온다. 시스템 구축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도윤은 밤낮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서연이 옆에서 돕는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둘은 함께 작업한다. 데이터 분석, 비용 산출, 일정 계획. 일주일 후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며칠 후 답변이 온다.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도윤은 다시 본사로 향한다. 이번에도 서연이 함께 간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다. 김연아와 이태훈도 있다. 제안서 잘 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질문을 쏟아낸다. 이도윤은 하나하나 대답한다. 구축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입니다. 비용은 외주 대비 40% 절감 가능합니다. 인력은 저와 전문 인력 3명이면 충분합니다. 회의가 이어진다. 이도윤은 자신감 있게 답변한다. 이태훈이 끼어든다. 근데 넌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없잖아. 중소기업이랑은 규모가 다른데. 맞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현장 감각이 있어요. 임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인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결론이 나온다. 이도윤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3개월마다 중간 보고를 하시고 임원 한 명이 감독하겠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이태훈이 따라온다. 도윤아. 이도윤이 멈춰선다. 돌아본다. 형, 넌 정말 달라졌어. 네. 이태훈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솔직히 말하면 형은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항상 조용하고 뒤로 빠지는 동생인 줄만 알았지. 형이 원하신 모습이었죠. 이태훈이 말문이 막힌다. 뭐? 형은 제가 경쟁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전 조용히 있었어요. 이태훈의 얼굴이 굳는다. 너, 그럼 일부러 숨긴 거야? 숨긴 게 아니라 보호한 거예요. 저 자신을. 이도윤이 형을 똑바로 본다. 형은 저를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 없어요. 항상 비교하고 무시했죠. 그래서 전 형 눈에 띄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이태훈은 대답하지 못한다. 이도윤이 계속 말한다. 근데 이젠 달라요. 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능력을 보여줄 거고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이도윤이 돌아선다. 그럼 이만. 이태훈은 그 자리에 서서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로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도윤이 다가온다. 됐어요.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서연이 미소 짓는다. 축하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둘은 빌딩을 나선다. 햇살이 따뜻하다. 며칠 후 서연에게도 변화가 온다. 김연아에게서 연락이 온다.
서연아, 나 좀 보자. 서연은 시댁으로 향한다. 긴장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거실에 김연아가 앉아 있다. 차를 준비해 놨다. 앉아. 서연은 자리에 앉는다. 김연아가 차를 따른다. 도윤이가 프로젝트 맡았다며.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김연아가 서연을 본다. 솔직히 물어볼게. 넌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김연아의 얼굴이 굳는다. 도구? 네. 빚 갚는 조건으로 온 며느리. 집안 체면 유지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김연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서연이 계속 말한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전 더 이상 그 역할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을 돕고 제 일을 하고 존중받고 싶어요. 김연아가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넌 참 당당하구나.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김연아가 서연을 본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난다. 너 때문에 도윤이가 변했어? 아니에요. 도윤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김연아가 한숨을 쉰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잘못 키우신 게 아니에요. 단지 보고 싶은 모습만 보신 거예요. 김연아가 서연을 똑바로 본다. 넌 나한테 솔직하구나. 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김연아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알았어. 가봐. 도윤이 잘 챙겨. 서연도 일어선다. 어머님. 김연아가 돌아본다. 우린 어머님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우릴 이용하신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김연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거실을 나선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 진짜 말했네. 서연은 스스로가 대견하다. 처음으로 김연아에게 진심을 말했다. 집에 도착한다. 이도윤이 거실에서 작업하고 있다. 다녀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소파에 앉는다. 어머님께 제 생각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도윤이 놀란다. 진짜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당황하셨는데 나중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화낼 틈을 안 드렸어요. 제가 먼저 다 말해버렸거든요. 이도윤이 웃는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둘은 서로를 본다. 웃음이 터진다. 우린 정말 많이 변했네요. 맞아요. 좋은 쪽으로요. 그날 밤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생각한다.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제 회사 키우고 싶어요. 당신은요? 저도 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당신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이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는다. 같이 가요. 끝까지. 네. 끝까지. 둘은 손을 꽉 잡는다. 이제 두렵지 않다. 한 달이 흘렀다. 이도윤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연은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둘의 일상은 바빠졌지만 충만하다. 아침에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 만나 하루를 나눈다.
어느 날 저녁 이도윤이 말한다. 다음 주에 중간 보고가 있어요. 긴장되죠? 네. 근데 자신 있어요. 잘 준비했거든요. 서연이 미소 짓는다. 잘 될 거예요. 전 당신을 믿어요. 중간 보고 날이 되었다. 이도윤은 회의실에서 발표한다. 현재 진행률은 60%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연아도 참석했다. 문제는 없었나요? 초기에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해결됐어요.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도윤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한다. 회의가 끝나고 김연아가 말한다. 잘하고 있네. 계속 부탁해. 이도윤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이태훈을 만난다. 도윤아, 형, 잘하더라. 솔직히 형도 놀랐어. 이도윤이 미소 짓는다. 감사합니다. 이태훈이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형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 괜찮아요. 형도 몰랐던 게 당연해요. 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형이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도윤이 형을 본다.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돼요. 이태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앞으로 잘해보자. 형제니까. 네, 형. 둘은 악수한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악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형이랑도 화해했어요. 서연이 놀란다. 진짜요? 네. 형이 먼저 사과하셨어요. 서연이 이도윤을 안는다. 정말 잘 됐네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둘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다.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이 말한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우리만의 시작이요. 6개월이 흘렀다. 이도윤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최종 보고회가 열린다. 회의실에는 모든 임원과 가족들이 모였다. 이도윤이 발표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통합률 95%, 업무 효율 40% 증가했습니다. 박수가 터진다. 김연아도 미소 짓는다. 수고했어. 기대 이상이야. 이도윤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연아가 이도윤을 따로 부른다. 도윤아, 이제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올 생각 없니? 이도윤이 잠시 생각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 방식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형과 비교하지 마시고 제 영역을 존중해 주세요. 김연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도윤은 회의실을 나선다. 로비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회사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도윤이 서연을 본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전 어떤 선택이든 함께 할 거예요. 이도윤이 미소 짓는다. 고마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둘은 새로운 집을 알아본다. 여기 어때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주위를 둘러본다. 좋아요. 우리 둘이 살기에 딱이네요. 진짜 여기로 정할 거예요? 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둘은 계약을 한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한다. 이사 당일 이태훈이 찾아온다. 도와주러 왔어. 형, 괜찮아요. 동생 이사인데 형이 도와야지. 셋은 함께 짐을 나른다. 이태훈이 말한다. 여기 괜찮네. 아담하고. 네. 우리한텐 충분해요. 짐을 다 나르고 셋은 잠시 쉰다. 도윤아, 어머니 제안은 어떻게 할 거야? 일주일 후에 답 드리기로 했어요. 형 생각엔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요? 내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해. 그리고 형이랑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 이도윤이 형을 본다. 형은 제가 경쟁자가 되는 거 괜찮으세요? 이태훈이 웃는다. 괜찮아. 오히려 자극이 될 것 같아. 형도 이제 나이 들어서 좋은 경쟁자가 필요하거든. 이도윤도 웃는다.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태훈이 일어선다. 그럼 형은 이만. 너희 둘이 천천히 정리해. 형, 고마워요. 뭘? 우리 형제잖아. 이태훈이 떠난다. 서연과 이도윤만 남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어본다. 이도윤이 창밖을 본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건만 지켜진다면. 그럼 그렇게 해요. 며칠 후 이도윤은 김연아에게 답변한다.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약속 지켜주세요. 약속할게. 넌 내 방식대로 일해. 이도윤은 정식으로 회사에 합류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다. 서연도 출판사에서 일을 계속한다. 바쁘지만 행복하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새 집 거실에 앉아 있다. 처음으로 숨이 쉬어져요. 서연이 말한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요. 이제 가면 없이 살 수 있어요. 둘은 서로를 본다. 웃음이 터진다. 우리 멀리 왔네요. 맞아요. 거래로 시작했지만 이젠 선택으로 살고 있어요. 서연이 이도윤의 손을 잡는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신이랑 일하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둘은 창밖을 본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다. 이 결혼은 거래로 시작되었다. 서연은 빚 때문에, 이도윤은 가족의 압박 때문에. 하지만 반전은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맞서고 스스로를 되찾는 선택. 이제 둘은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강요도 없이 산다. 오직 서로의 선택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연이 조용히 말한다.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만의 이야기요. 거실에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편안하다. 서연은 이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이도윤은 그녀의 손을 꽉 잡는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른다. 새로운 밤이 시작된다. 거래가 끝난 자리에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둘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이제 둘은 자유롭다. 그리고 함께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